탑골공원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바둑판에 빼곡히 모여 앉아 인생의 한 수를 고민하던 어르신들. 장기판 위에서 훈수를 두며 웃음꽃을 피우던 모습.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탑골공원은 어떤가요? 왠지 모르게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활기 넘치던 어르신들은 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탑골공원 어르신들이 사라진 이유. 과연 단순한 공원 규제 때문일까요? 구청의 오락행위 금지 조치, 복지관으로의 이동.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 뒤에 숨겨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짜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탑골공원 현상은 단지 하나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50대 70대 시니어들의 삶의 방식과 사회적 존재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행복백세 TV와 함께 찾아보시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왜 우리가 이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행복백세 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니어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탑골공원 어르신들이 흩어진 이유, 공식적인 입장은 이러합니다. 구청의 질서 확립과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탑골공원 내에서 음주, 고성방가, 심지어 폭력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전부일까요? 탑골공원에 모여 계셨던 분들이 단순히 소란을 피우던 분들만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탑골공원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탑골공원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보죠. 탑골공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식 공원으로 1897년에 개장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파고다 공원으로 영국인 존 맥리비 브라운이 설계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1919년 3일 운동의 발원지라는 점입니다.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장소로 한국 근현대사의 상징적인 공간이죠. 이러한 역사적 의미 때문에 탑골공원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국가지정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말 종로구청과 경찰은 공원 내외부에서 바둑, 장기 등 오락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유는 공원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호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판 주변에서 돈 내기 도박이 벌어지거나 취객들이 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해요. 이러한 문제로 공원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관광객들의 불만이 쌓였다는 거죠. 종로구청 관계자는 관광객이 많은 곳인데 취객의 노상방뇨가 심해 악취와 치안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엄청났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장기판과 바둑판이 철거되었고 공원은 이전의 활기찬 모습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텅 빈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적인 이유가 전부일까요? 탑골공원에 모이던 어르신들은 단순히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간 노인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70대 어르신 한 분은 심심하면 탑골공원에 들러 장기를 두고 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젠 그마저 사라져 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우린 애물단지냐라며 허탈함을 토로했죠. 이처럼 금지 조치로 인해 어르신들은 공원 주변 거리나 건너편으로 이동해 새로운 놀이터를 찾고 있지만 이는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공원 안처럼 자유롭고 안정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현상을 단순한 규제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 뒤에 숨겨진 사회적 맥락이 너무 큽니다. 탑골공원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의 비제도적 복지 공간이었습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처럼 정해진 프로그램도 없었고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었죠.
그저 자유롭게 모여서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던 곳입니다. 바둑판 하나, 장기판 하나만 있으면 낯선 이들이 친구가 되었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곳이 마땅치 않은 노년층에게 탑골 공원은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커뮤니티였습니다. 고립된 삶을 살던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친구를 얻고 정보를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노년의 광장 민주주의가 펼쳐지던 공간이었죠.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이곳은 제3의 공간으로 기능했습니다. 집과 직장이나 복지시설을 넘어 자유로운 소통과 여가가 가능한 곳이죠. 미국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가 제안한 개념처럼 탑골 공원은 어르신들에게 커뮤니티의 심장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공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일 정치, 경제,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랬다고 해요. 이러한 비제도적 공간은 공식 복지 시스템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한국 노인들의 고립감은 심각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30% 이상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죠. 탑골 공원은 그런 고립을 막아주는 자연스러운 안전망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왜 어르신들은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외면하고 굳이 탑골 공원 같은 열린 공간을 선호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시설들은 대개 정해진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됩니다. 노래교실, 건강체조, 만들기 교실 등이죠.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스스로 활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전기노인 세대에게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기노인이란 5070 초반의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를 이룹니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주체적인 삶을 원합니다. 반면 탑골 공원은 자율성과 주체성이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스스로 친구를 만들고 놀이를 찾고 자신만의 삶의 리듬에 맞춰 활동할 수 있었죠. 한마디로 탑골 공원은 우리 사회가 간과했던 노년층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던 곳이었습니다. 그저 제공받는 복지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을 위한 공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공간이 사라지면서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공원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인 복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는 질문인 셈입니다. 실제로 금지 조치 후 어르신들은 공원 근처 카페나 거리로 흩어졌지만 날씨나 안전 문제로 인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노인 복지의 공백을 드러내는 사례죠.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복지관은 이용률이 낮은데 그 이유가 바로 강제적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의 40%가 복지시설을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탑골 공원은 그런 지루함을 벗어난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어요. 탑골 공원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노년층의 정치적, 문화적 표현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3.1운동의 발원지라는 역사적 상징성은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휴식처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곳에 모이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행위를 넘어 일종의 시민적 참여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탑골 공원에서는 종종 정치적 집회가 열리기도 했죠. 예를 들어 과거 노인 권익 관련 시위에서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단순히 복지 혜택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 주체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목소리를 냈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가 말한 공론장 개념처럼 탑골 공원은 노인들의 공론장 역할을 했어요. 여기서 논의되는 주제는 정치부터 건강, 자녀 교육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규제로 인해 이 공론장이 사라지면서 노인들의 사회적 발언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의 노인들은 온라인 소통에 취약하니 오프라인 공간의 상실은 더 큰 문제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공공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신주쿠 교회는 도심 속 녹지로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여가를 즐깁니다. 여기서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산책하거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특히 일본은 고령화 사회로 유명한데 공공공간을 활용해 노인 커뮤니티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도쿄의 여러 공원에서 노인 대상 무료 체스나 바둑 모임이 열리며 이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정책의 일부입니다. 영국의 하이드 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원을 넘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자유롭게 어울리며 문화를 공유하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드 파크의 연설자의 코너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매주 일요일 정치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며 노인들도 적극 참여합니다. 이처럼 공공공간은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질서라는 명분으로 특정 계층의 활동을 억압하는 것은 그 공간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탑골공원 현상을 통해 공공공간이 누구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퐁텐블로 공원처럼 문화재 보호와 시민 이용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모델을 참고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국제 사례는 한국의 노인 정책에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상위인데 공공공간의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탑골공원 어르신들이 흩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히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첫째, 기존 복지시설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획일화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소규모 커뮤니티 모임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자유바둑 동아리를 만들어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둘째, 다양한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노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노년층의 고립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다른 공원처럼 노인과 청년이 함께 게임이나 토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셋째, 노년층의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봉사활동이나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년을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시니어 커뮤니티 펀드를 만들어 어르신들의 자발적 모임을 지원할 수 있겠네요.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용하도록 돕는 것도 필수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탑골공원 사태를 계기로 노인 정책을 재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탑골공원 어르신들이 사라진 현상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년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공공공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모두 함께 행복한 100세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100세 TV였습니다.